교재 18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. 1.2절에서 다룰 내용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냐 하는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. 물론 이 교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다룰 겁니다. 그리고 사실은 많은 통계학, 기초통계학 교재가 이 데이터 수집하는 것을 많이 다루지 않는데요.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느냐,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되었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 현실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이나 그리고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데이터를 잘못 수집이 되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 수집의 잘잘못을 가리는 거, 이 능력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우리가 주장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이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느냐,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, 우리는 이제 이 표본을 조사를 할 건데, 왜냐면 이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. 우리 앞에서 예를 든 것은 전 세계 국가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있었죠. 그래서 그 각 국가에 대해서 이 전체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이와 같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런 대상들, 그런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그런다. 파퓰레이션 그러는데 인구라고 하면 안 되죠. 여기서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모집단의 개체 하나하나, 사람이 됐던 사물이 됐던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센서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센서스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모집단에 속한 개체를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는 거,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죠. 왜 어려울까요?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?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? 하나하나 다 조사하려면.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. 예를 들어 봅시다. 공중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씻는지 알고 싶다. 그러면 때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싶다. 이게 가능하겠습니까? 자, 여기에 화장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. 그렇죠? 굉장히 많이 있죠? 그리고 여기에 24시간 동안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거 조사하려면 참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 어떤 암에 대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. 모든 환자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죠. 왜? 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윤리적으로. 그 다음에 새로운 광고가 나왔는데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한다. 이거 측정할 수는 없어요. 왜? 이 모든 사람, 그러면은 광고 보는 사람, 안 보는 사람, 여러 가지 이런데 가능하지가 않죠.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 많은 실제 사례에서 이 아주 큰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뽑아서 우리는 어떻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자, 미국인 중에서 몇 퍼센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우리가 손을 씻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싶다고 합시다. 이 연구자는 이제 이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를 빗는 척하면서 6,000명을 관찰했어요. 왜 머리를 빗는 척하면서 할까요? 이제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있는데 이게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? 우리가 손을 씻고 이러는 거는 이제 어떤 관습적으로 권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? 근데 누가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? 그런 행동들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를 빗는 척 하면서 관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안 지켜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. 그래놓고 봤더니, 손을 씻고 나간 사람의 비율은 85%다. 10명이면 한 8, 9명 정도죠.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?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죠. 자, 여기서 표본은 무엇이고 모집단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합리적인가?
자, 표본.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 표본은 어떻게 했느냐. 여기서는 이 연구자가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관찰한 사람 6천 명이 표본이죠. 6천 명. 그리고 우리가 어느 중에서 뽑힌 사람들일까요?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.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.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.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이로 이용하는 거고. 또 도시가 모든 도시가 아니라면 그냥 이 연구가 실시된 이 도시에서만 화장실 이용하는 미국인.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. 또 다르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행동과 다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행동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? 누가 있다면? 그렇다면 여기다가 모집단에다가 공중 화장실 누군가 같이 있을 때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있는 거죠. 이렇게 이 표본 모집단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좀 기술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의 크기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이 표본을 자꾸 뽑지 않습니까? 이렇게 표본을. 그러면 이 표본의 개수, 이 크기, 이거를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? n으로 표현한다. 그죠? n으로. 그것이 우리 관습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n은 6천이 되는 거죠. 6천. 그리고 이 표본 크기는 모집단의 크기보다는 매우 작아야지 뭔가 좀 비용과 시간이 덜 들지 않겠어요? 보통은 모집단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잖아요.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. 그렇죠? 특별한 경우에 뭐 센서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.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? 표본을 뽑은 이유는 우리가 그 이유는 왜 뽑았어요? 우리는 표본을 뽑은 이유는 그 표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이 표본을 뽑았잖아요. 이 모집단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. 하나씩 조사해가지고. 그런 다음에 이 표본은 뭐예요? 이 중에 일부분 아니겠어요? 일부분. 그럼 얘를 가지고 뭔가 모집단에 대해서 뭔가 좀 주장을 하는데 좀 신뢰할 만해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하는 과정,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? 이거를 통계적으로 추론한다.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, 합리적, 통계적 지식을 활용해서 모집단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만큼 충분하게 신뢰성 있게 하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이 교재에서 다루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이 추론에 관한 거예요. 표본 가지고 어떻게 모집단에 대한 것을 말할 것인가.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이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추론의 유효성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.